85세 노승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모두 같은 운명선을 걷고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오르지만 끝은 쇠사슬입니다. 2019년 늦가을 인도 다람살라의 한 사원, 티베트 불교의 고승 텐진 림포체가 한국인 방문객의 손바닥을 들여다보며 남긴 말이 단순한 점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몇 년 사이 그의 예언은 하나씩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구속, 현직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지도자에 대한 경고까지. 이 모든 것이 한 노승의 손금 읽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기 어려운 이야기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깊숙한 곳에서 한반도의 운명을 내다본 한 사람. 그가 본 것은 단순한 개인의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나라 전체의 격변이었고 71년 분단의 종말이었으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텐진 림포체가 남긴 예언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한국 대통령들의 운명을 정확히 맞췄는지, 2024년 12월 그 충격적인 밤을 어떻게 예견했는지, 그리고 2026년 한반도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 것인지. 예언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텐진 림포체는 1939년 티베트 동북함 지역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3살이 되던 해 마을의 고승들은 이 아이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아이는 밤마다 꿈에서 산스크리트어로 된 경전을 외웠고 어른들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천체의 움직임을 손가락으로 그려냈습니다. 7살 때 그는 정식으로 환생자로 인정받았습니다. 15세기 티베트의 위대한 학자이자 예언자였던 롭상 체왕의 14번째 환생. 그로부터 78년간 텐진 림포체는 단 한 번도 사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티베트 침공 때도 달라이 라마의 망명 행렬 속에서도 그는 오직 명상과 수행만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그가 처음으로 외부인을 만나기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가 외부인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세계 각국에서 찾아온 이들에게 그는 단 하나의 질문만 던졌습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그리고 손을 내밀라고 했습니다. 손금을 본다기보다는 손바닥 위로 흐르는 기운을 읽는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습니다. 2019년 가을 한국인 불자 몇 명이 그를 찾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린포체는 그들의 손을 하나씩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손을 놓지 않은 채 한참을 침묵했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방문객들은 당시 대통령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린포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은 곧 쇠사슬에 묶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 나라의 지도자들은 모두 정점에 오른 뒤 추락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운명이 아닙니다. 나라 전체의 업보입니다. 당시만 해도 아무도 그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었고 그로부터 몇 년 뒤 또 다른 대통령이 탄핵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3일 밤 림포체의 예언은 다시 한번 현실이 되었습니다. 텐진 림포체가 한국에 대해 남긴 예언은 크게 3가지 층위로 나뉩니다. 첫째는 지도자들의 운명, 둘째는 국가의 격변, 셋째는 민족의 재탄생. 그리고 놀랍게도 이 3가지는 모두 2024년부터 2030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는 2019년 처음 한국인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다음 지도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는 정의를 말하지만 결국 정의에 의해 심판받습니다. 그의 임기는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당시 한국은 차기 대통령 선거를 1년여 앞두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표현에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검찰 출신의 새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 의미가 분명해졌습니다. 검찰 가운을 상징하는 검은 옷. 린포체는 더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는 겨울의 한가운데서 큰 결단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 결단은 6시간을 넘기지 못합니다. 해가 뜨기 전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지만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해집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0분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4시 27분 해제되었습니다. 정확히 6시간 7분. 린포체가 말한 6시간. 해가 뜨기 전 원래대로 돌아간 상황.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뒤 탄핵소 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어떻게 히말라야의 노승이 한반도의 정치 일정을 이토록 정확히 맞출 수 있었을까요? 린포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카르마의 흐름을 읽을 뿐입니다. 모든 행위는 결과를 낳고 모든 결과는 이미 행위 속에 씨앗으로 존재합니다. 당신들 나라의 지도자들은 같은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씨앗은 권력에 대한 집착입니다. 린포체는 한국 정치의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구조적 업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들은 권력을 신성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믿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독입니다. 집착하는 순간 그 독은 온몸에 퍼집니다. 2020년 린포체는 한 인터뷰에서 한국 대통령제의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앞으로 3명의 지도자가 더 올 것입니다. 그중 2명은 권좌에서 끌려 내려올 것이고 마지막 1명만이 온전히 임기를 마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 1명이 오기 전까지 이 나라는 큰 혼란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한 마지막 1명은 누구일까요? 린포체는 그 인물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권력을 원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부를 것이고 그는 마지못해 나올 것입니다. 그의 손에는 국인이라는 표식이 있습니다. 국인, 나라를 구하는 표식. 린포체는 이것을 흰색 천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늘 흰색 손수건을 지니고 다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천이 아니라 순수함의 상징입니다. 그가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 천을 알아볼 것입니다. 이 예언은 지금도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일각에서는 특정 정치인을 지목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린포체 본인은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시간이 되면 모두가 알게 됩니다. 그 사람조차도 자신이 그 사람인지 아직 모릅니다. 텐진 린포체의 예언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2026년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2021년 한 법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6년은 한국에게 운명의 해입니다. 그해 가을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재탄생의 신호입니다. 하늘이 갈라진다는 표현을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일부는 자연재해를 의미한다고 보고 또 일부는 정치적 격변을 뜻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린포체는 더 구체적인 힌트를 남겼습니다. 그해 11월 두 지도자가 만납니다. 하나는 남쪽에서 하나는 북쪽에서 옵니다. 그들은 71년 동안 닫혀있던 문을 엽니다. 71년,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분단의 세월입니다. 린포체가 말하는 두 지도자의 만남은 남북 정상회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그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문을 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문이 열리면 강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처음에는 작은 물줄기지만 점점 커져서 마침내 하나의 큰 강이 됩니다. 2030년 그 강은 바다에 이릅니다. 이 비유는 통일 과정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11월 남북 정상회담으로 시작된 화해와 협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2030년에는 완전한 통일에 이른다는 의미입니다. 린포체는 이것을 한국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은 두 번의 기적을 이룹니다. 첫 번째는 폐허에서 부강한 나라로 일어선 것이고, 두 번째는 분단에서 통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이 첫 번째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영토의 통합이 아니라 마음의 치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림포체는 이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026년 말 지금의 정부가 무너집니다. 새로운 세력이 집권하지만 그들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합니다. 통일은 준비된 자의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자의 것입니다. 지금의 정부가 무너진다는 예언은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이 정권 교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더 근본적인 체제 변화를 뜻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린포체는 이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낡은 것이 무너져야 새로운 것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너무 오래 같은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분단도 그렇고 대립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 틀을 깨야 합니다. 2026년은 그 시작입니다. 텐진 림포체의 예언이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한국에 대해 과거에도 정확한 예측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2015년 그는 한국에 큰 촛불이 켜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아무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2016년 말 촛불 시위가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2018년 그는 남북의 지도자들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해 4월 판문점에서 두 정상이 군사 분계선을 넘나들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2020년 그는 전 세계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기 몇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그의 예언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정확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에 대한 그의 예언도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린포체는 한국인들에게 세 가지 조언을 남겼습니다. 첫째, 과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너무 많은 원한을 품고 살아갑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따지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하지만 통일은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과거를 놓아야 미래를 잡을 수 있습니다. 둘째, 두려움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항상 두렵습니다. 특히 큰 변화일수록 더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변화를 거부하면 당신들은 영원히 분단 속에 갇혀 살게 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2026년은 용기가 필요한 해입니다. 셋째, 서로를 신뢰하십시오. 통일은 정치인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모여야 가능합니다. 남과 북이 서로를 신뢰해야 하고 남 안에서도 서로를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린포체의 예언 중 가장 기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2026년 이후에 한국에 대해 말할 때마다 미소를 지었다는 겁니다. 평소 거의 표정 변화가 없던 그가 한국의 미래를 말할 때만큼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통일된 한국을 봅니다. 그것은 단순히 남과 북이 합쳐진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문명의 탄생입니다. 동서양의 지혜가 만나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룹니다. 한국은 세계의 중심이 됩니다. 작은 나라이지만 큰 빛을 발합니다. 그는 특히 젊은 세대에 대해 큰 기대를 표했습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이 통일 한국을 이끌 것입니다. 그들은 분단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그들의 상상력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린포체의 예언에 따르면 통일 과정은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는 화해와 신뢰 구축의 시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남북은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인적 교류를 늘리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합니다. 2028년부터 2029년까지는
제도적 통합의 시기입니다. 화폐 통합, 법률 통합, 행정 통합 등 실질적인 통일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국민들의 의지로 극복합니다. 2030년은 완전한 통일의 해입니다. 린포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30년 여름 한반도의 새로운 국기가 펄럭입니다. 그것은 남도 아니고 북도 아닌 제3의 깃발입니다. 71년의 분단이 끝나고 하나의 민족이 다시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린포체는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전쟁은 없습니다. 무력 충돌도 없습니다. 이것은 대화와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통일입니다. 세계가 놀랄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하고, 그렇다면 북한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린포체는 이에 대해서도 힌트를 남겼습니다. 북쪽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권력의 중심이 흔들리고 새로운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 목소리는 젊고 그 목소리는 변화를 원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북한 내부의 세대 교체나 정권 변화를 암시한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린포체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2026년은 그때입니다. 2023년 린포체는 마지막 법회에서 한국에 대한 최종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당시 그는 이미 건강이 좋지 않았고 말을 하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한국인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나는 곧 이 몸을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본 미래는 변하지 않습니다. 2026년 당신들은 역사의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고 2030년 당신들은 새로운 시작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그는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하늘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사람들의 마음뿐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이 열리면 모든 것이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인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들은 정말로 통일을 원합니까? 입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원합니까? 통일을 위해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통일은 옵니다. 텐진 린포체는 2024년 1월 85세의 나이로 입적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을 보십시오. 2026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떠난 지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의 예언이 하나씩 현실이 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의 계엄령과 탄핵, 2025년의 정치적 혼란,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 그가 본 미래가 정말 우리 앞에 펼쳐질까요? 린포체의 제자들은 스승이 남긴 예언록을 정리하여 책으로 펴냈습니다. 그 책의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예언은 운명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카르마의 흐름은 강물과 같아서 일단 흐르기 시작하면 바다로 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은 어느 지점에 와 있을까요? 린포체의 예언에 따르면 우리는 폭풍 전야에 있습니다. 2026년은 변화의 해이고 2027년부터는 본격적인 통일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이끌 주체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린포체는 생전에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지도자는 백성의 거울입니다. 백성이 분열하면 지도자도 분열하고 백성이 통합하면 지도자도 통합합니다. 한국의 문제는 지도자가 아니라 백성의 마음입니다. 그는 특히 증오와 분노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당신들은 서로를 너무 미워합니다. 같은 민족끼리 원수처럼 대합니다. 이것이 분단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마음의 분단이 영토의 분단보다 더 깊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봅니다. 당신들 안에 있는 선함을, 당신들 안에 있는 지혜를, 그것이 언젠가는 증오를 이길 것입니다. 2026년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린포체가 남긴 예언 중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통일 한국의 수도가 서울도 평양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나라는 새로운 중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남도 북도 아닌 중간의 땅입니다. 오래된 역사와 새로운 희망이 만나는 곳입니다. 일부에서는 개성을 떠올리고 또 다른 일부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도시 건설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린포체는 구체적인 지명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그곳이 스스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는 통일 한국의 모습도 그려 보였습니다. 북의 자원과 남의 기술이 만납니다. 북의 땅과 남의 자본이 만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북의 순수함과 남의 역동성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문명을 만듭니다. 그는 특히 젊은 세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통일은 노인들의 향수가 아니라 젊은이들의 미래입니다. 그들이 상상하는 대로 통일 한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들을 믿으십시오. 린포체의 예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정말 통일을 원하는가? 통일을 위해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남북 간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신뢰할 수 있는가? 2026년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린포체가 예언한 그 해가 곧 다가옵니다. 11월 남북 정상회담, 연말정부 붕괴와 새로운 세력의 등장, 그리고 통일로 가는 첫걸음, 이 모든 것이 정말 현실이 될까요? 역사를 돌아보면 예언이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텐진 린포체의 경우 지금까지 그가 한국에 대한 예언은 대부분 맞아떨어졌습니다. 촛불 시위, 남북 정상회담, 코로나 팬데믹, 대통령 탄핵까지. 그렇다면 2026년 통일의 시작이라는 예언도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준비 상태입니다. 린포체는 항상 말했습니다. 예언은 경고입니다. 미리 알려주는 이유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변화는 기회이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변화는 재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린포체는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마음의 준비. 통일을 진심으로 원하고 북한 주민을 같은 민족으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 둘째, 물질적 준비. 통일 비용을 감당하고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준비. 셋째, 제도적 준비. 두 체제를 통합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준비. 하지만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돈과 제도는 나중 문제입니다. 먼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과 좋은 제도가 있어도 통일은 실패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텐진 린포체가 본 2026년의 한국은 혼란 속에서 희망을 찾는 나라입니다. 낡은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들어서는 과도기,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진통, 그리고 그 끝에는 71년 분단의 종말과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서로를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됩니다. 2026년은 선택의 해입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린포체의 마지막 법문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나는 통일된 한국을 봅니다. 그것은 아름답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2030년이면 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2026년입니다. 준비하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85세 노승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미래는 여전히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2026년 11월 남북 정상이 만나 71년 분단의 문을 열 것인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 통합이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2030년 우리는 정말 하나의 민족으로 다시 태어날 것인가?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024년 12월 계엄령과 탄핵으로 시작된 격변의 물결은 이제 멈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물결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린포체는 떠났지만 그의 예언은 남았습니다. 손금 하나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읽었던 그 노승, 히말라야 산맥 깊숙한 곳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내다봤던 그 예언자, 그가 본 2026년은 이제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린포체가 본 그 미래를 여러분은 믿습니까? 2026년 정말 무언가가 시작될까요? 흰 손수건을 든 지도자는 과연 나타날까요? 그리고 2030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예언은 미래를 보여주지만 미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미래를 만드는 것은 예언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린포체는 방향을 가리켰을 뿐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2026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운명의 해가 시작됩니다. 71년 분단의 종말과 새로운 시작의 서막. 그 역사적 순간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 선택이 바로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손금 하나로 시작된 예언. 2026년 그 예언은 현실이 될 것인가? 히말라야의 노승이 본 통일 한국의 꿈은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그 해답은 여러분이 쥐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린포체의 예언을 믿으시나요? 2026년 한국에는 정말 큰 변화가 올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